네, 이번 코너는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월에 매수했던 소카입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치 성장주로 소카를 길게 볼 종목으로 말해주셨고 또 연기금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런 전도 언급 주셨는데 좀 소카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서일까요? 네, 시장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 좀 주도주 맥락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주도주들은 뭐 2차 전지나 AI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로봇이나 딱 그거 아니면 못 가는 네. 그런 장이 전개되고 있어서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거 이런 형태의 가치주는 좀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이 그냥 한 두 달 이상 계속 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오르다 말아버렸네요. 그러나 장기로 보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다시 매수를 제가 말씀드린 가격 수준까지 와버려 갖고요. 좀 매력은 조금 떨어졌네요. 네. 떨어져서 이게 주도주를 잘 교체 매매를 할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은 조금 반등률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조금 장기로 가져가면 이건 분명히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뭐 포트폴리오 비중이 크지 않는다면은 길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소카 이 유행 주도 테마에서 소외받고 있어서 주가의 상승 기지개는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시세 날 종목으로 이렇게 길게 홀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6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입니다. 월, 화, 수 급등세를 보이고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실적이 가파르게 정말 좋아지고 있는 기업으로 설명 주셨는데 에코프로 HN 수익률 65% 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이 에코프로 HN은 모처럼 제가 추천을 드려갖고 상한가를 한번 먹고 아니, 다른 종목도 다 두 자릿수 수익률에 내셨어요. 좀 더 올라가서 좀 좋았는데요. 네.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런 2차 전지나 지금 인공지능이나 로봇 요 테마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환경관리인데 조금 또 주춤거리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기업은 참 좋아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에코 프로그룹이고 이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참 괜찮은 주식이다. 특히 주봉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주가가 옛날에 20만 원 정도 했었는데 네. 아직도 지금 6만 8천 원 수준이니까 고점 대비하면 엄청나게 싼 것이고요. 또 환경관련주나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은 결국 유럽에서부터 앞으로 환경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대두될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장기 투자로 가져가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에코프로 H는 20만 원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이런 저렴한 구간에 있습니다. 탄소 배출 등 친환경 부분은 앞으로도 산업 전망이 밝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여전히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3일에 매수했던 KPF입니다. 역시 가치주로 수익률 25% 달성을 해서 지난주 전문가님께서 수익 매도 의견 해보고 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길게 봐도 좋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KPF는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실 건가요? 네, KPF도 실적은 참 좋은 주식이죠. 네. 이것도 참 좋은 주식인데 지금 실적 가치주들이 별로 인기를 좀 못 끌었어요. 네. 주가의 탄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추천드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상한가 한번 먹었죠. 네. 먹었는데 그래서 일단 목표치에는 애초에 말씀드린 목표치는 넘겼습니다. 네. 그러다 다시 빠졌는데요. 그러나 이런 것도 뭐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도 장기로 가져가시면 장기로 가져도 좋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SBB 테크라고 하는 이 로봇 관련 굉장히 그 하모니 로봇 이래서 가속기를 갖다가 감속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 가치도 있고 본 기업도 실적이 좋으니까 굳이 팔 필요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KPF 실적 좋고 이 SBB테크 로봇 관련주 이런 주가 자본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길게 좋게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3월 6일에 매수했던 3기 EV 매수가 21,900원인데요. 오늘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매수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3기 EV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3기 EV는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기업이죠. 네. 배터리 셀에 외부 충격을 보호하는 그런 부품을 갖다 생산하는 회사인데 어차피 배터리 셀이라든가 이런 쪽 우리나라 2차 전지 사업은 굉장히 고성장하는 기업이고 기술력도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이고 또 고점에서부터는 많이 빠졌다가 살짝 반등 줬다가 조금 눌린 목인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조정받으면서 가치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술력도 있고 실적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또 주가 수준도 굉장히 낮은 선에 있죠. 그래서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기 EV 최근 2차 전지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3기 EV 역시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업 자체 실적이 좋고 기술력 있는 업체인 만큼 장기 보유로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7일에 매수했던 TI 동일입니다. 2차 전지 알루미늄박 제조 기업으로 전문가님께서 좀 증권가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으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28% 급등을 했고요. 종가도 18%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TI 동일이 잘 갔습니다. 예, 네. 오늘 상한가 갔으면 좋았을 건데 네, 살짝 아쉽네요. 아주 살짝. 28%까지 네. 갔죠. 조금만 더 갔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이 DI 동일이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말이죠. 네. 너무나 지나치게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분석이 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주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오전장에서는 코스피 상승률 1위였어요. 이게. 네. 그래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실적도 참 좋고 배터리용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데 4년 연속 실적이 꾸준히 좋아요. 그러니까 팔 필요가 별로 없죠. 사실 오늘은 목표 가격이 넘겼습니다. 25,000원 전번에 목표 가격 그랬는데 오늘 장중에 26,500원 갔기 때문에 매도 네. 목표 가격을 넘겨버렸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안 파신 분들은 보유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오늘 뭐 목표 가격 파신 분들은 수익률 한 30% 가까이 내서 수익률 냈으면 됐을 거고요. 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도 한 10배 수준의 PBR 0.8배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실적은 좋아지는 기업은 맞습니다. 특히 라인 증설 때문에 2025년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도 의견 주신 거죠? 그렇죠. 뭐 오늘 목표 가격을 넘겼기 때문에 네. 오늘 파신 분들은 뭐 다시 사라는 소리 안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갖고 있다면 그냥 더 네. 갖고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DI 동일 유진투자증권에서 저평가 종목으로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전장에서 코스피 상승률 1위 기업이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수익률 넘겼지만 아직 차익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더 보유로 수익 챙겨봐도 된다고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0일에 매수했던 엠플러스입니다. 매수가 11,570원이고요. 최고가 수익률 12% 넘겼던 종목인데요. 엠플러스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M+는 2차 전지 관련주죠. 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요. 이 주가가 좀 빠졌지만은 M+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M+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파우치형 이런 쪽에 그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요. 네. 파우치형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빠졌죠. 최근에 조금 빠졌는데요. 염려할 바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우치형은 이제 시작이죠. 2차 전지 시작 단계로서 앞으로 시장성은 굉장히 크고 시간이 갈수록 고성능의 어떤 배터리를 장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파우치형으로 이제 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가 있다 보니까 요게 실적이 약간 뒤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실적 안 좋았고요. 네. 올해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는데 파우치형은 갈수록 실적이 좋아져요.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보면은 굉장히 좋아질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M+ 마찬가지로 2차 전지 테마로 주가는 빠졌지만 염려할 필요 없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파우치형 장비 회사로 앞으로의 성장성 좋고 실적도 올해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AS 도와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있습니다. 또 오늘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공개 방송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 네. 이제 주도주들이 인공지능, 로봇, 2차 전지에서 막 날뛰고 네. 주가도 뭐 이렇게 하루 올랐다가 하루 또 폭락했다가 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고 이러는데 이거 과연 끝난 것인지 또 앞으로 좀 조정받아 또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주도주의 공략법, 그다음에 또 매매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하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큰 시장 안에서 이런 주도주들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매매 기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